그 슬픔은 1975년 11월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최불암 씨는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인천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뵙기에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동료가 그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고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안 돼, 라는 한마디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관 속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차분했다. 그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상실감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충분히 감사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불암은 인생에서 보기 드문 침묵에 빠졌다. 그는 모든 영화 촬영 초대를 거절하고 인천에 있는 자신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 앉아 자신이 만든 배와 아들에게 맡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늦게까지 깨어서 옷을 수선하던 때 아무에게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영화관 밖에 서서 스크린에 나오는 아들을 지켜보던 때를 기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자신의 뿌리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어렵지만 따뜻한 어린 시절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의자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유명 배우의 바쁜 일정에 쫓겨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나 무대에 서서 상을 받을 때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불암의 작품은 밝은 페이지와 어두운 장으로 구성된 두꺼운 책과 같으며 가난한 소년에서 한국 영화의 상징으로 성장한 한 남자의 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7년 27세의 나이로 TV 시리즈 장남에서 조연을 맡으면서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는 남성적인 외모, 깊은 목소리,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금세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70년에 그는 범죄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모든 한국 가정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으며 그는 작은 화면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70대부터 80대는 최불암의 전성기였다. 그는 토지 1974, 너와 나 1978, 코리아 게이트 1981 등 인기 작품에 꾸준히 출연하며 매 작품마다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강력한 긍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복잡한 부정적 역할에도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며 당시 소수의 배우만이 할 수 있었던 감정적 깊이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아마도 1914년작 백골목길에서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시청률 50%가 넘는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로 198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전성기 때 쉬지 않고 일했고 종종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촬영을 했지만 결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불암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1990년에 그는 감독직을 맡아 과거의 메아리라는 영화에 온 마음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대본을 쓰고 배우들을 연출하고 심지어 후원자까지 직접 찾아 가족 애정에 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영화관에 앉아 빈 좌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경험과 열정이 있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고 그는 위기에 빠졌으며 자신이 여전히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2000년은 영화 라스트 스탠드의 액션 장면을 촬영하던 중 허리 부상을 입으면서 또 다른 도전을 겪은 해였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약 2년간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회복해야 했고, 그는 병원에서 울었는데 그 이유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관객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불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3년 영화 로드 투 라이프로 돌아와 다시 한번 감정적인 노인 아버지 역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고, 그는 마지막 장면을 마치고 촬영장에서 울었는데 관객들의 그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는 그를 지치게 하거나 좌절에 빠져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불암은 85세라는 나이에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대한 포부와 업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는 2015년 인터뷰에서 젊은 배우들이 자신을 보고 나이가 장벽이 아니며 열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연기 워크숍에 참석하고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지어 2020년에는 자신의 투쟁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라이프 온 스크린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고향인 인천에 문화센터를 건립해 예술계 젊은 인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공연료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2025년 불암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센터 출신의 예술가들이 큰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곳에 예술을 퍼뜨리는 꿈을 꿉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센터 설계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인천의 아버지의 그리고 자신을 훈련시킨 가난한 시절에 보답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최불암의 또 다른 목표는 2026년 86세가 되는 공식 은퇴를 앞두고 관객 감사 행사를 여는 것입니다. 그는 이 행사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거의 60년의 경력을 함께 해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매일 수시간씩 준비하고 역할을 선택하고 감독들과 리허설을 하며 관객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기억에 남는 밤을 선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슬픔과 실패를 그의 삶의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 최불암은 김민자를 50년 넘게 파트너로 두어 행운아입니다. 두 사람은 1969년 TV 시리즈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당시 그녀는 조감독을 맡았고 그는 주연을 맡았습니다. 김민자는 부드러운 미소와 강한 개성으로 그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1년간의 교제 끝에 1970년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는 압박과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한국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오래 지속된 관계 중 하나였다. 그들은 이동비 최 1972년생과 이동열 최 1975년생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고 함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불암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이나 배신이 아니라 김민자와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오랜 시간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1993년 장남 이동비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자 최불암은 아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김민자는 동일의 결정을 지지하며 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거실에 혼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빈은 나중에 음악가로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스트레스 많은 시절이 가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재산 면에서는 최불암과 김민자가 70에서 80년대의 배우로 성공하면서 한때 편안한 삶을 누렸다. 그들은 전성기에는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함께 작은 정원을 갖춘 넓은 집에서 살았고 정원을 함께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고 영화 수입과 광고 계약으로 상당한 액수의 저축을 했는데 이는 그의 가족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인천에 작은 집을 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1985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1990년 영화 과거의 메아리가 실패하고 2000년에는 부상을 입으면서 그들의 운명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최불암은 손실과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의 많은 부분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2005년에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현재 살고 있는 여의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편안하지만 지나치게 사치스럽지 않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필요할 때 자신을 돌보고 두 자녀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산은 예전처럼 재벌 수준은 아니지만 생활을 유지하고 인천 문화센터 건립 등 자선 사업을 계속할 만큼은 됩니다. 최불암의 50년 넘은 아내 김민자 씨는 누구보다 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가장 큰 슬픔, 즉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어느 조용한 저녁집에서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암아, 너는 항상 나와 아이들 앞에서는 강인한 척하지만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그 무엇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아. 아버지가 내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는 울었지. 그리고 네가 스스로를 용서하기를 바랄 뿐이야. 너는 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위로, 그녀의 말은 위로,